날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40원 선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처럼 3배 이상 급증하는 섹터, 올해 겨울 다시 한번 유행할 테마, 지금부터 집중해서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11년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ECB가 현지 시간 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7월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CB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중대한 도전이 되었으며 이를 일으키는 동력이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일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지 개선될지는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보면 긴축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 역시 힘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캔들이 다시 한번 올해의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몸통이 살짝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패턴을 살펴보면 지지라인에 터치할 때마다 단기적인 반등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시장이 CPI 발표에 출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상승세가 나올 때 그 흐름에 동조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월 들어서 계속 힘드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면 됩니다. 주식성공TV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지난 4일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말 660만 대에서 2025년 2100만 대로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총 운행 대수는 2025년 7700만 대, 2030년 2억 29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600만 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도로 운송용 석유 수요는 2027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 150만 배럴의 석유 수요를 전기차 등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기 수소차 지원에 더욱 집중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EU가 친환경차 중에서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 등의 무공해차 지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내연 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에도 내연 기관 엔진이 장착되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가 금지됩니다. 국내 공공기관 역시 이런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 수소차를 도입한 국내 공공기관 비중이 2020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9일 국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강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 레벨 4를 적용한 아이오닉 5로 카헤일링, 즉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인 로보라이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에 도움되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Y입니다. DY는 자회사 DY오토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하여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라이다, 카메라 등이 흙, 먼지 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또한 DY는 로봇 관련주로도 언급되고 있는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DY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5월 중반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6월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잠시 주춤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금요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특히 금요일 캔들이 앞선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했습니다. 현재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가운데 60일 장기 이평선을 몸통으로 뚫어낸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여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점은 주의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고점에서도 윗꼬리로 맞고 떨어졌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요인텍입니다.
누인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800V 충전 시스템용 커패시터 양산을 갖추고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누인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올해의 지지라인이었던 3,000원대를 5월달에 다지고 나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후에 지지라인을 높이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캔들이 앞선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며 지금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NPC입니다. NPC는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NPC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5월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이었던 9,700원 밑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캔들의 몸통이 5일선을 딛고 있고 또한 앞선 전고점을 몸통으로 돌파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추세로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 다음 고점이 11,000원대까지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 거래량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지난 1일 방송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서 집계한 메모리얼 데이 당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년 대비 약 6배나 높아졌습니다. 증가한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감염자 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가정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검사 키트를 배포하면서 정확한 확진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4월 가정 내 코로나19 검사가 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양성 사례 중 7%만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는 공식 보고된 사례보다 실제 사례가 14.5배나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특성상 가을, 겨울이 되면 여름보다도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질병인 코로나 말고도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 문제입니다. 지난 8일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중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였는데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이동에 대한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간염병 역시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우리 모두 체감했었을 겁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 어쩌면 다시 한번 우려스러운 시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그 우려감의 크기만큼이나 좋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은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는 진단 키트 관련주로 유전체 분석, 개인 유전체 분석, 아바타 마우스, 바이오뱅크 개인 식별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NA 링크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4월에 최저 2,810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며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금요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같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6월 초에 지지라인 밑으로는 빠지지 않고 캔들이 이동평균선의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패턴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지지라인을 이렇게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마이더스 AI입니다. 마이더스 AI는 코로나 진단기, 진단키트와 개인용 혈당 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 측정지 등의 해외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 AI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졌었는데 5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습니다. 또한 6월에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조금 빠지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으로 2212원을 계속해서 지켜가며 다시 한번 금요일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했습니다. 금요일 올해 들어 최고 3,055원을 기록했고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캔들이 5일선과 11선을 몸통으로 돌파하고 전고점도 함께 돌파했습니다. 매물대도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 이번에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코로나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주목을 받은 첨단 바이오 기업으로 줄기세포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이처셀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캔들의 밑꼬리가 5일선을 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19,200원대를 윗꼬리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가만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가스가 올해 들어서 150% 상승했습니다. 리오프닝 후 전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러시아산 화석연료 탈출과 투자 감소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지난달 말에는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난 등으로 천연가스 증산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투자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4월에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 판매를 긴급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 지구적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 에너지 대책 중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고 폭염은 이미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벌써 한겨울을 대비해서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챙겨봐야 합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기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1분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4월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한 가운데 캔들의 밑꼬리가 5일선을 딛고 있고 6월 초에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여름도 무더운 더위로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다소 부족하고 고점 피로감이 있다는 사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창해 에탄올입니다. 창해 에탄올은 국내 최대 규모인 바이오 에탄올 증류, 탈수 설비를 개발한 바이오 에탄올 전문 기업입니다. 창해 에탄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미국의 에탄올 포함한 휘발유 판매 긴급 승인의 이슈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하여 최고 16,1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다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가운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과 5월에 고점을 캔들의 몸통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가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5월 달에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혹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지표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